안녕하십니까. 한국 멕시코 투자 및 협력 확대 방안 연구를 발표하게 될 단국대학교 스페인 중남미 학과의 발표자 진미령입니다. 오늘 멕시코의 주요 산업과 시장 확대에 관해 간략하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멕시코 국가 개황과 그리고 본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최근 선행 연구 일부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멕시코 정치 및 경제 현황, 그리고 멕시코 교역 현황, 그다음 멕시코 주력 산업, 그리고 한국과의 협정 현황 및 협력 기회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한 곳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하는 이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서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세계 경제 규모 1위 국가인 미국과 3,200km에 걸쳐서 국경을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최북단에 위치한 나라로 남미와 북미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구는 약 1억 2,600만 명 정도이고 영토는 한반도 면적의 약 9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 모두 풍부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통신, 물류산업 및 관광을 위한 인프라 개발, 신공항 건설 등을 중점 사업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5차 정부 보고서에서는 전기 및 전자산업, 반도체,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자동차, 그리고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그리고 농업 분야의 가치사슬에 관련된 기업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멕시코의 교역을 한번 살펴보면 멕시코는 한국으로부터 주로 자동차 부품, 철강,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듈과 같은 전자통신 장비를 수입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멕시코의 수입국 가운데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는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우리가 차후에 주변 국가들로 시장 진출을 모색하려고 할 때, 경쟁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FTA 체결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어 최근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협정을 재개하자는 우리 정부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멕시코 무역 협력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멕시코 경제 및 무역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무역 연구 또는 중남미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를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019년 윤준모 유형식은 한국과 멕시코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멕시코 산업 및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 진출에 용이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임종훈 유영규는 나프타 협정 이전의 멕시코 경제, 그 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2018년 USMCA 타결 이후 멕시코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김승년 이상직은 한국과 중남미의 수출입에 있어 산업 내 무역과 산업 간 무역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가 산업 내 무역이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국가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전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지나간 현재 멕시코의 전반적인 주요 정치 현상을 살펴 양국 간의 교역과 멕시코 교역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주요 산업과 시장 그리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그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의 정치 및 경제 현황 가운데 정치 현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는 독립 이후 내전, 독재, 혁명, 쿠데타를 모두 겪고 오늘날 6년 임기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2018년에 제58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현재 집권 중에 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암로라고도 많이 불리우는데요. 이 암로 이전 멕시코는 제도혁명당, 프리라고 불리우던 제도혁명당이 1927년 창당 이래로 71년간을 통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가가 모든 경제 구조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1988년에 집권한 사이에나스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재편 과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멕시코 중상층과 빈곤층이 모두 몰락하였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해 고용 상황도 악화됐었습니다. 부패도 이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뿌리는 2000년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행동당, 빤이라고 불리는 국민행동당이 집권하게 되며 최초의 정권 교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소득분배, 마약 카르텔 등의 사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국민행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면서 2012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가 이끄는 제도혁명당 프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재집권 이후에도 이전의 사회 문제는 계속되었고 그리고 정당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커지면서 2014년에 창당된 사회주의의 국가재건운동당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일명 모레나라고 불리우던 당의 당대표인 암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암로는 사회적 불평등, 빈곤, 경제, 부패, 범죄, 폭력, 오늘날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들인 이 문제들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정하고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의 경제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1992년에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 연장선에 해당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는 이름의 USMCA를 발효시켰습니다. 그 이후 멕시코 무역의 상당 부분을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 한국 등 아시아와의 교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멕시코 경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외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GDP 성장률, 1인당 GDP,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멕시코 GDP를 보면 2018년에는 1조 2224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9년에는 1조 26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코비드로 인해서 생산과 국제무역이 크게 위축돼서 1조 9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것은 전년 대비 약 8%가 감소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GDP 성장률이 4.72%로 반등하여 1조 2,728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세에 힘입어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06%가 성장한 1조 4,141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를 살펴보면 2022년에 11,091달러가 되어 있는데 이는 2018년에 9,857달러에 비해서 약 12.5%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률은 2018년 이후 특히 팬데믹의 영향을 받던 2021년, 2022년이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경제 회복과 함께 2022년 실업률은 3.31%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이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상업, 제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실업률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팬데믹 이전에도 물가 상승률은 2018년에 4.90%를 기록해 물가가 불안정
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팬데믹 이후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 2021년에는 5.69%, 2022년에는 2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던 7.90%를 기록해 매년 약 1.5%씩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은 단기의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실업률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수출 그리고 주요 교역 품목 등을 살펴보고 한국과의 교역 현황 그리고 주요 품목들 또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멕시코 수출입 현황을 한번 보면 2022년 수출 총액은 2021년 대비 7.5%가 증가한 6,131억 달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총액 또한 전년 대비 8.87%가 증가하여 3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록을 보았을 때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수입이 줄었던 2020년만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이외에는 수출, 수입 모두 꾸준히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를 제외하면 매해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출 총액과 수입 총액 그리고 무역 수지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교역이 위축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교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2022년 무역 적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유, 석유 제품의 무역 수지 적자가 멕시코 무역이 지속적 적자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이 됐고 최근에는 반도체 등 부품 공급망 문제가 멕시코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멕시코의 상위 수출 대상국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국가들 간의 교역액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멕시코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22년 기준 미국, 캐나다, 중국, 독일, 대만 순입니다. 물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기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빼고 단일 국가로만 따지고 봤을 때 미국, 캐나다, 중국, 독일, 대만 순으로 나타납니다. 어, 미국으로의 수출은 4,526억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에 있어 굉장히 압도적이고 2위 국가는 캐나다로 154억 달러에 달합니다. 두 국가 모두 멕시코와 함께 예전 나프타 협약국이었으며 현재는 포스트 나프타로 알려져 있는 USMCA 무역 협정을 맺은 협정국들입니다. 수출 대상국 가운데 한국은 9위로 36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수입 대상국들을 한번 볼 텐데요. 멕시코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2022년 기준 미국, 중국, 한국, 독일, 일본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입에서도 역시 미국이 1위로 나타나고 있고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2,213억 달러를 수입했고 한국은 3위에 위치하는데 한국으로부터는 189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멕시코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 수출 모두 굉장히 높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멕시코 경제가 미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리적 요인과 무역협정의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한국과 멕시코 간 교역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멕시코, 한국 간 수출입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표는 멕시코를 기준으로 한 대한국 수출, 대한국 수입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양국 간의 교역량은 2019년 기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멕시코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평균 177억 달러를 적자를 보았고 그 반대로 한국은 177억 달러를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멕시코 교역에 있어서 한국은 9번째 수출 대상국인 반면 3번째 수입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무역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멕시코는 10번째 수출 대상국이고 8번째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무역 수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11위, 11번째 국가에 해당하고 그 규모는 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멕시코보다 상위에 있는 일본, 대만, 그리고 호주와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지리적으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멕시코는 무역 수지가 더 높은 편이고 한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과의 그 관계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에도 2022년 기준 무역 수지를 놓고 봤을 때 멕시코와의 무역 수지는 전체 9위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 발효된 중남미 국가들, 칠레,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중미 5개국, 이 중미 5개국에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가 포함이 되는데 이 국가들 가운데 무역 수지 50위권에 포함되는 국가는 파나마, 한 곳뿐이며 그 순위는 27위에 해당하고 무역 수지 규모는 5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멕시코는 남미 진출과 북미 시장 확대의 교두보가 될 국가로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나 현재 멕시코는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국이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상위 교역 품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교역 전체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 그리고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셰시, 전자 직접 회로,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탄화수소, 컴퓨터 부속품, 자동자료 처리기계,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대한국 수출 품목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수출 품목 가운데에는 석유와 역청유, 납광과 그 전광,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자동차, 의료기기, 몰리브덴광과 그 전광, 전화기, 자동자료 처리기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주로 석유와 광물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이 외에도 자동차, 의료진단기기 등도 두드러지는 품목에 해당됩니다. 2022년 대한국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석유와 역청유인데 전년 대비 16.5%가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 금액의 45%인 38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광물 수출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납광의 수출은 14.5% 감소하긴 하였으나 수출 품목의 2위로 7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연, 구리 웨이스트와 스트랩, 구리의 수출 등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엔 그 반대로 한국의 대멕시코 상위 수출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멕시코 교역을 놓고 봤을 때 멕시코의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그리고 조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부분품과 부속품, 전자 직접 회로, 그리고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탄화수소, 컴퓨터 부품 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은 즉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 품목이 되는데 이 수출 품목들은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철강,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비휘발성 기억 장치, 전자 직접 회로, 기체 펌프나 진공 펌프,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 철강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멕시코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의 수출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각각 24%, 16.3% 증가해 각각 9억 달러, 2억 달러를 수출했고 반도체로 분류되는 전자직접회로의 수출은 31.7% 증가해 2억 2천 달러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의 수출로 2022년 처음 수출하는 품목인데 약 4억 5천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철강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품목인데, 이 대멕시코 수지에서, 무역 수지에서 45%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내무부가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어, 10%에서 25%로 기습 인상함에 따라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였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멕시코 주력 산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주력 산업은 운송 장비 제조 산업입니다. 자동차 제조 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멕시코는 나프타 발효 이후 대미 수출용 마낄라도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낄라도라 제조 산업과 수출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인맥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멕시코의 주력 제조 산업은 자동차, 항공기와 같은 운송 장비 제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비교적 멕시코의 낮은 임금 수준과 미국 시장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신설하고 또 투자를 확대한 것이 이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 산업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품 산업 또한 견인되었고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자동차 제조 산업은 멕시코 전체 수출의 28.6%를 그리고 제조업 수출의 32.5%를 담당하고 국가 GDP의 3.6%, 제조업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생산 기업들도 진출해 있으며 교역량에서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정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한국과 멕시코는 아직 FTA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 사실상 FTA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경제 보안 협정에 대한 협상을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나 멕시코 정재계 반대에 부딪혀 협상이 결렬되었었고 또 2007년에서 2008년은 FTA 협상을 재개했지만 자동차 및 철강업계 반대 그리고 농산물 서비스 분야와 그 농산물 검역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4년 만에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같은 해 12월에 멕시코 측에 의해 FTA 협상은 일시 중단된다라고 선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에 관한 수업 분석을 통해 멕시코와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하고 또 교역 확대 및 협력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멕시코의 강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인구가 1억 2,600만인 국가로 내수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국가이며 또 평균 나이가 29세 이하의 젊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그러하듯 멕시코에서도 디지털 컨텐츠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마침 멕시코 내 한류가 많이 확산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가 어, 멕시코의 젊은 인구에 의해서 소비되어질 수 있는 좋은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멕시코는 주력 산업 분야인 제조 산업, 특히 자동차 제조 산업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미의 국가들에 비해 값싼 인건비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멕시코의 기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을 바로 북쪽에 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 가까이에 위치해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국가이고 또 많은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대외 교역에도 용이한 곳입니다. USMCA 발효 이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자동차 조립 가치 사슬이 북미로 재편되고 있어
이런 멕시코로의 진출은 북미 시장을 노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전기 자동차 대중화를 촉진 중인데 향후 멕시코가 위에 언급된 강점들로 인해 새로운 전기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및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배터리 관련 산업 기업들이 직접 진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북미 대륙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경 인근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멕시코로의 진출을 고려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에도 약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멕시코 경제는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미국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한국은 멕시코와 FTA 미체결 국가로 체결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이는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멕시코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에 따라 고관세율로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혜택을 위한 무역 협정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정부 측면에서는 멕시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이 멕시코로 진출함에 따라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USMC의 발효로 인해 원산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제약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고 또 오늘날 물류비가 많이 상승된 상황이라 한국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이 모든 것이 작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5차 정부 보고서에서 전기 및 전자산업, 반도체, 자동차 산업,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동업 분야의 가치 사슬에 관련된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멕시코와의 교역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멕시코의 상위 수입 국가 중 하나로 멕시코는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철강,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듈과 같은 전자통신 장비 부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과도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낮은 임금, 북미 시장과 인접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멕시코 공장 시설 및 투자를 확대하게 하였고, 자동차 제조 산업과 더불어 부품 제조 산업까지 견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전기차 대중화와 더불어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의 세계 흐름을 반영할 때 멕시코는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업의 더 적극적인 멕시코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며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교역을 위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협상 재개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협상을 위한 또는 새로운 협력 대안을 찾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멕시코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물 자원 개발 사업 또한 눈여겨볼 분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에너지, 광물 개발 관련 기업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